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내주신 스텝2 자료들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왜 아는데 또 넘어지지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원인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핵심은 바로 이 해석이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그 방식이죠. 네, 그래서 스텝2 교재랑 또 관련 논의들, 그리고 제프리형 심리학 이론까지 좀 넘나들면서 과거 경험이 지금 우리 반응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진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어떤 사실 딱 마주치면 바로 감정이 오고 행동으로 확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자료 모델을 보면 그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단계가 하나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해석 혹은 생각이라는 필터. 네. 그 모델. 사실에서 바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 다음에 해석, 그리고 감정, 행동, 결과 이렇게요. 맞아요. 바로 그거요. 이 해석 단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말이죠. 우리의 해석이 결코 뭐랄까 100%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각자 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해석은 우리 각자의 삶,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걸러져서 나오는 아주 고유한 렌즈 같은 거예요. 렌즈요. 비유가 좋네요.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봐도 사람은 저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밤에 운전하는데 마주오는 차 불빛이 유독 나한테만 세게 느껴지는 경험,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객관적인 빛의 세기보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또 그날 기분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만의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해석이 우리의 감정과 그 다음 행동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해석이 감정과 행동을요? 네. 외부 사건 자체나 내 안에서 불쑥 올라오는 감정을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하지만 해석은요? 이건 좀 달라요. 이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 바로 해석이다. 네. 그럼 이 해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걸 좀 봐야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의 영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가 소위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동안 형성된 해석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자기 보호적이고 생존 중심적인 경향을 띈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 생존 중심. 네, 이런 경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믿음, 이걸 핵심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걸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게 혹시 그 심리학자 제프리 영이 말한 핵심 정서 욕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뭐 안전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자율적이고 싶고 하는 그런 기본 욕구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인데요. 제프리 영은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그런 핵심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인 삶의 패턴. 이걸 인생의 덫이라고 불렀죠. 이걸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인생의 덫? 스텝2 자료에선 이걸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부르던데요. 정확해요. 예를 들면 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거나 유기 불안정성, 아니면 뭘 해도 실패할 것 같다거나 실패감.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가혹한 기준. 이런 패턴들이요. 네,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그렇죠. 이런 반복되는 덫들이 결국엔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결국 안 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아주 깊은 부정적인 믿음으로 깍 굳어지는 거예요. 스텝 2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경험이 어떤 패턴, 즉 덫을 만들고 그게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일종의 정체성처럼 굳어져서 그렇죠. 정체성처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진짜 색안경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계속해서 생각, 즉 해석의 영역이 결정적인 영적 전쟁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영적 전쟁터가 바로 생각, 해석의 영역이다.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자동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가만 보면 대부분 이런 뿌리 깊은 부정적인 믿음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반응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내주신 그 오디오 클립에서도 참가자분들이 내가 너무 과혹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혹은 나한테 좀 특권의식 같은 게 있었네. 이런 자기 패턴을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네, 그런 자기인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뿌리가 어릴 때 경험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결국은 각자에게 너무 익숙해진 그 부정적인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는지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요. 성장의 목표가 이런 뿌리 깊은 자동적인 생각들, 자료에선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당장 없애버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성장이란 그런 자동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훅 올라올 때 잠깐, 이거 혹시 나의 그 부정적인 믿음에서 나온 반응인가? 하고 알아차리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군요. 인지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자동 반응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아니야, 다른 관점도 있어.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 하고 다른 선택. 자료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 즉 진실과 성작에 더 가까운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생각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고 다른 선택을 연습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저희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사람만의 해석 방식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종종 과거의 경험, 소위 인생의 덫에서 자라난 부정적인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석의 영역,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위한 진짜 싸움터라는 것도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네요. 이걸 들으시면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 패턴이나 감정 반응 같은 거 어떠신가요? 나도 저런 생각 자주 하는데? 싶은 거 있으시다면 그 해석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자료에서는 이런 덫이나 부정적인 믿음이 탁 건드려질 때 우리가 보이는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대처 방식이요? 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회피하고 도망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막 과도하게 행동하면서 보상하려고 하고 네, 굴복, 회피, 과잉 보상.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반응 패턴이 좀 더 익숙하신가요? 그 뿌리 깊은 믿음이 자극받을 때 나타나는 나의 대처 방식? 이게 또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네,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